여러분,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4차 추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이것들이 그냥 보물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적어도 7조에서 8조? 저는 그 정도 아마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줬을 때가 14조 3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소득 하위 50%만 단순 계산으로도 7조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빠르게 더 두텁게라 말을 썼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많을 거다. 이렇게 제가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7, 8조 한 10조까지도 가지 않을까. 실제로 정부에서도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4차 추경을 8조에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 10조. 야, 여러분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무섭죠. 이거 다 부채예요. 부채. 빚내서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빚내서. 근데 빚내서 주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말입니다. 우골탑이라고 했어요. 우골탑. 시골에서는요. 소를 팔아서 소는 농사의 미천이잖아요. 가장 큰 미천이에요. 농사의 미천을 가지고 팔아서 자식들 대학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까지도 팔아서 자식들 대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그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다시 부모님에게 그걸 다 돌려줄 수 있는 월급으로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었죠. 그때는 그래도 성장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아, 저놈이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는 그 성장 전략이요. 그런데 과연 이 대한민국에는 돈을 이렇게 빚내서 마구마구 푸는데 성장 전략이 있는 건가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말입니다. 전 국민에게 다 줬어요. 이거 성장 전략이 있었나요? 저는 성장 전략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작년에만 하더라도 올해죠. 올해 지금 복지 비용이 얼마에 복지 예산이 180조가 넘습니다. 내년에는 200조가 넘고. 그런데 성장 전략이 있었나요? 당장 출산율만 하더라도 세계 최저예요. 0.98로 떨어졌나요? 성장 전략이 없이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다? 글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유독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에 대해서는요.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선별 지원을 하겠다네요. 선별 지원. 일단 당정청 협의가 뭐 오늘쯤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 규모는 8조에서 한 10조 정도 4차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번 코로나19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부터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기준이 하나 나온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당장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금 문을 닫은 곳이 많죠. 고위험 시설 말입니다.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뭐 콜라텍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이게 12곳입니다. 12곳. 여기에다가 중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요즘 식당들 그죠? 식당, 뭐 카페,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는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바로 여기에다가 주지 않을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은 소득보다는 매출 지표로 삼는다.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언제? 추석 때,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이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주겠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빠져먹은 게 있어요. 빠져먹은 게. 취약계층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 영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 영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취약계층들이에요. 예,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중소기업 장난 아니거든요.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은요. 이대로 가면 줄도사 난다, 줄폐업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쉽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물론 대출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많이 해줘서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공장이 돌아가야지 여기서 돈을 만들어내는 건데 공장을 안 돌아가니까 대출로라도 버텨야죠. 대출로라도. 그러면 정부가 금리를 낮춰서 중소기업 살리기, 옥석 가리기에 나서서 좀 쳐다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별 지원은요. 어쩔 수 없는 선별 지원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사실상 매표 행위로 돈 뿌려서 샀잖아요. 그래서 거대 여당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나 혹은 중소기업이 웃을 날이 와야 된다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 언제나 그런 날이 올란지 좀 가슴이 좀 답답해지네요.